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속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들의 대비책으로 먼저 상속세 폭탄 문제는 절세 전략을 통해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상속세 재원 마련의 문제는 상속인들이 그 재원을 사전에 준비하여 해결할 수 있고, 법률 분쟁 문제는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인 조치 예방을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비책을 통해 결국 상속 설계의 궁극적인 목적인 내가 일평생 일군 자산, 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피상속인 당사자의 유지와 뜻이 사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해결책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문제들 중에 첫째, 세금 관련 문제에서 다양한 절세 전략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 공동명의 등 재산 분할을 통해 상속세 폭탄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절세 전략 중 첫 번째, 사전증여 절세 전략을 앞선 A씨 사례에 대입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어서 주는 상속세의 계산 과정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 이 증여세의 계산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된 복잡한 계산 흐름도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한 금액에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여 과표를 구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구한 뒤 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뒷부분에 설명드릴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산 과정 중에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있는데요. 증여재산 가산액이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다시 합산되어 계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만 원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올해 1,000만 원을 재차 증여한 경우 올해 증여할 때 납부할 증여세 계산은 올해의 1,000만 원과 작년의 1,000만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여기 작년에 증여한 1,000만 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 흐름 중에 증여재산 공제를 설명드리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 구분별로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도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 비속인 아들에게 과거 5년 전에 5천만 원을 증여하여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현재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10년이 지났다면 새로 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원복됩니다. 5천만 원까지 다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합산 제도와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주기로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을 활용하여 세금 없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세 전략을 A씨에 대입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A씨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상속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100% 시세 10억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보험, 연금 등의 금융재산 5억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 둘에게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금융재산 5천만 원씩 1억을 10년마다 3번 증여했다면 총 3억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동산 10억과 5억에서 2억으로 준 금융재산을 합쳐 상속재산 가액이 15억에서 12억으로 줄고,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약 5억 1천만 원,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4천만 원을 합친 총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20%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2천만 원, 그리고 6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3%의 신고세 공제 혜택을 받아 약 194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산 과정은 많은 부분 생략하고 계산하였고, 그리고 이 사례와 같이 절세받기 위해서는 증여 후 10년 이상 지나서 사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A씨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세 전략 두 번째로 재산 분할을 통해 상속세 포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명의 일부를 이전하여 부동산 소유를 분할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A씨가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경우 상속세가 5배 정도 비싸져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A씨 명의 100% 아파트를 명의 이전을 통해 배우자에게 사전에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상속세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부부간의 아파트 명의를 60%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증여공제 10년간 6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고, 대략 취득세 2,280만 원을 납부한다면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60% 지분을 이전했기 때문에 6억을 차감한 A씨 명의 지분 4억과 금융재산 5억을 합쳐 9억이라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없이 부의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2,28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세금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도 명의 이전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 개시일 전, 즉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공제 금액은 6억으로 줄고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대략 4,8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과거 명의 이전했을 때 납부해왔던 취득세 2,280만 원 포함 7,130만 원 정도 계산되고, 앞선 계산 사례에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배우자도 없을 때 약 2억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명의 이전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다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을 사전에 한다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모두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절세 전략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금 관련해서는 매년 세법이 바뀌고 다양한 변수를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문제점 중 둘째, 상속세 재원 마련을 통해 상속인들이 제대로 된 상속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현금으로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처분하게 되거나 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펀드와 예금, 종신보험 등 본인의 성향과 니즈에 알맞은 금융상품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은 CFP 같은 공인된 전문 설계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셋째, 분쟁 예방을 통해 상속 분쟁 관련해서도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제공자, 피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상속인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제공자인 부모의 재산과 관련해서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대한민국 정서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으로는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법에 의한 분할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유언 분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평생 일군 자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여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특정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더 주는 등의 본인의 뜻을 유언을 통해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을 남길 때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속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직계 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3분의 1입니다. 이를 무시한 유언장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즉 나는 법정으로 보장받는 상속 지분도 못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법정 요건에 부합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상속 분쟁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금 문제와 상속세 재원 마련의 문제, 법률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속 증여 설계를 일찍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리 보험 여기까지 상속 증여 설계를 일찍부터 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평생 일군 자산, 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피상속인 당사자의 뜻이 사후에 후대에 그대로 계승하는 것일 겁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이 성공적인 부의 이전, 상속 설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